인천 송도 아파트 16억 원에 매수한 중국인이 7억 원의 매도 손절한 사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1년 만에 지금 거의 7억 원 정도를 손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우리가 지금 송도뿐만이 아니고 지금 수도권 전국적으로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손절을 만들면서 매도를 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중국인의 정체는 또 무엇인가?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값 끝없는 추락, 특히 이제 송도가 인천에서 지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토막난 아파트들이 속출한다는 내용도 있죠. 그래서 반토막까지는 아니고 반토막이 물론 넘어가는 아파트도 있을 겁니다. 최고가에 대비해서. 서울의 중심권에서 멀어질수록 특히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서울의 중심권, 서울의 중심이죠. 그래서 멀어질수록 시세의 가격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지금 현재 하락이 진행되는 와중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이고, 이 송도 아파트뿐만 아닙니다. 세종 아파트 그리고 대구 아파트도 많이 하락을 했죠. 특히 세종 아파트도 거의 한 50% 이상 정도 하락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인천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인천이 한때 굉장히 이슈를 몰고 왔죠. 시세 상승에 대한. 그래서 11억 원의 아파트가 거의 지금 반토막 가까이 되고, 그리고 인덕원 이제 서울의 중심권하고 먼 곳입니다. 서울 내에서도 서울의 중심권에서 먼 서울의 외곽지 쪽으로 지금 시세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송도가 특히 지금 가장 많이 빠지는 곳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할 얘기가 이 사람입니다. 중국인에 대한 이야기. 송도 아파트 16억 원에 샀어요. 정확히 16억 원은 아니죠. 그런데 거의 16억 원에 샀는데, 자, 이 중국인이 16개월 만에, 그러니까 1년하고 4개월 만에 지금 1년 4개월 만에 7억 원을 날리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억 원을 손실이 되는 겁니다. 손실.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1년 4개월 만에.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 걱정할 판은 아니죠.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나라 사람, 우리나라에서 와서 투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무슨 사연이 있는지, 무슨 속내가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라는 이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 건물이야, 이 건물. 이 중국인이 샀다 팔았다 마이너스 7억 원 한 아파트. 이 아파트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건물이 기우뚱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999세대입니다. 거의 대단지급의 아파트입니다. 999세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조망이 나오고 있죠. 인천에서도 연수구, 여기 송도 조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지금 바다도 보이네요. 저기 섬도 보이고 하네요. 좀 무슨 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입니다. 이게 보이고 앞에 지금 잘 돼 있네요. 그리고 역하고도 지하철역과도 가깝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사연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게 지금 같은 호수입니다. 같은 호수 102동, 그러니까 106 타입이죠. 이거 46평. 보니까 이 호수에 대한 지금 소유권 이전에 대한 그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가 됐는데 1년 4개월, 정확하게 1년 4개월 만에 얼마 손해 봤습니까? 마이너스 6억 9,500.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복비 들어갔죠. 이사비 들어갈 거고, 아니면 여기 전세 냈네요. 월세 냈으니까. 그리고 취등록세. 다주택자면 많이 냈겠지만 이 사람은 중국인이기 때문에 다주택에 대한 세금을 중과는 맞지 않습니다. 취득세. 어쨌든 이것저것 다 포함하면은 7억 원이 넘어갑니다. 맞습니다. 7억 원이 무조건 넘어가기 때문에, 자, 이거 그렇다면은 7억 원 손실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매매를 통해서 2021년도 7월 26일 날 매매했죠. 이 집주인은 한국인입니다. 이전 집주인은 한국인이고 15억 9,500입니다. 15억 9,500. 그러니까 거의 16억 원이 맞습니다. 16억 원. 자, 그런데 2월 그 다음에 2월 19일 날 보시면 월세를 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중국인이 월세를 내요.
1억에 보증금 1억에 월 280만 원의 월세를 또 냅니다. 그런데 이 4월 달에 올해 4월 달에 19일 날 월세를 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자, 여기서 보시면은 7개월 만에 2021년도 11월 18일 날 매매를 이 사람이 했어요. 같은 호수니까. 네, 같은 호수죠. 9억 원에 네, 엄청난 이 지금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금매입니다. 금매. 완전히 금매를 통해 가지고 이 금매 정도가 아니고 손절성 금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절을 완전히 과감하게 손절을 했어요. 그래서 1년 4개월 만에 7억 원 손절을 났는데, 자,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이 투자자이거나, 투자자, 아주 현명한 투자자이거나 아니면은 이 충동, 어떤 시세에 대한 충동에 어떤 아주 민감한 도박, 도박이라고 합니다. 이 도박을 즐기는 사람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자와 도박하는 사람은 사실 어떻습니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자, 그래서 저는 저는 좀 도박을 하는 사람, 우리 중국인들 도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도박의 빚이 쫓겼거나 아니면은 도박 판돈을 구하는 그런 용도의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정상적인 투자자라 그러면은 지금 1년 4개월 만에 이거를 금매로 던질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물건을 사고 나서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에요. 사는 집이 아닙니다. 이거 100% 투자 물건이죠. 투자 물건. 자기가 실거주 하려고 산 거 아니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증금 1억에 280만 원 보시면은 월세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반전세를 내놨죠. 반월세. 네. 보증금 1억에. 네. 이렇기 때문에 거의 월세죠. 월세를 내놨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저는 투자자라고는 하기 힘들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내놨지만, 자, 이렇게 지금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월세까지 생각하던 사람이 갑자기 판다. 이거는 이 사람은 도박에 가까운 어떤 그런 충동,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 카지노에 어떤 뭐 도박을 하다가 급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팔았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어떻게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 금리가 올라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사기 전에, 이 중국인이 이 아파트를 사기 전에 시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시세가 여기 나와 있어요. 12억대 정도, 11억에서 12억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15억 9,500에 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지금 39층입니다. 이게 39층이죠. 똑같은 39층이죠. 그리고 9억에 팔았는데, 자,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때 크게 한몫을 잡았어요. 뭐 바카라라든가 도박을 해서 한몫을 땡긴 거예요. 땡기니까 지금 인천공항하고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금 인천이죠. 연수구. 그리고 이제 도박을 한국에서도 좀 하려고 하니까 외국인들 이제 도박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정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집도 좀 필요해. 근데 내가 그날 하나 크게 터뜨렸어. 바로 가서 산 겁니다. 뭐 이 아파트가 어떻게 되고 지금 뭐 그 이전에 실거래가 어떻게 되고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충동적으로 샀고, 매입도 어떻습니까? 네. 도박 목적으로 지금 가까운 곳, 네, 인천공항과 가까운 곳에서 도박 목적으로 크게 한 벌어가지고 하나 땡겼어. 그래서 매입을 했고, 판 것도 어떻습니까? 이거는 도박을 통해서 제 유추입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그냥 급하게 파는 겁니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봐집니다. 이렇게 지금 충동적으로 매입과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식은 가능해요. 네, 주식은 굉장히 가능합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부동산을 사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지금 금매를 내놓는 사람 중에 금리 때문에 금매를 내놓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금리 부담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원리금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반드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보면 되겠죠. 자, 지금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상권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권 설정이고, 압류. 우리 이런 거 하려고 이거 확인해야 되겠죠. 예,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됩니다. 지상권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이 이제 분리된 경우, 소유권 분리된 경우가 이제 주로 지상권인 경우가 많고, 이제 압류, 뭐 저당, 뭐 근저당 이런 거를 우리가 부동산 중개할 때 확인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고, 우리가 이제 토지 등기도 봅니다. 토지 등기도 보고, 건축물
토지 등기가 아니고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도 보고 그다음에 건축물 등기 토지 등기도 같이 보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동주택은 이제 건축물 공동주택 이게 등기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도 보시면은 뭐 용도 주1 뭐 주2 뭐 이렇게 돼 있죠. 주3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뭡니까? 주3까지 돼 있으면 건축물이 한 필지에 3개라는 얘기입니다. 토지 등기도 보시면은 다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그리고 등기부 등본 이 3개를 여러분들이 항상 확인하는 거, 이 습관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뭡니까? 가구예요. 여기서 이제 등기를 한번 볼게요. 등기. 이게 가구입니다. 가구. 가구는 뭡니까? 가구와 을구가 있어요. 우리가 등본을 떼시면은 가구와 을구가 있는데, 가구는 뭡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중간에 소유권 변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물구는 뭐예요? 이거는 뭐죠? 이 권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권리에 관한 거죠. 이거는 이제 빚이 있다 없다, 뭐 저당권이 되겠죠. 근저당 뭐 설정이 돼 있는가, 빚이 있나 없나를 보면 되는데, 자, 이 중국인은 아주 특이합니다. 제가 왜 이 사람이 지금 도박을 하는 사람이고 한탕 크게 먹어갖고 그 아파트를 사고 나중에 이 도박에 대한 어떤 지금 자금 마련, 뭐 베팅할 돈이 없으니까 이걸 아마 팔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 지금 송도에 집을 산 것도 저는 그게 아마 그 중국하고 양내 이 공항과 가깝고 공항과의 또 근접성, 네, 그리고 직주 근접이 아니죠. 이 송도는 직주 근접하고 서울권하고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뭐 카지노 이런 것들하고 좀 연관이 깊은데, 자, 이 사람이 팔았던 이유가 절대로 금리가 아니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유권은 분명히 맞죠. 보시면은 2021년도 9월 10일 날 이 등기 쳤어요. 네, 매매는 등기 원인이고 접수가 됐죠.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보시면은 중국인이 맞습니다. 이 뭐 위머라고 있네요. 그래서 거래금액을 1억 5,900, 이 맞습니다. 15억 9,500. 그런데 여기서 그 을구에 보시면은, 을구는 뭡니까? 빚이 있나 없나, 근저당이라든가 이거 압류 보시면 되는데 없어요. 왜 없냐면은 맨 마지막에 근저당 설정이 언제 됐습니까? 2020년도에 1월 17일. 2020년도 1월 17일 날 근저당 설정된 이후로 근저당 설정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하 여백이죠. 이 사람은 2021년도 9월 10일입니다. 네, 지금 등기가.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전 소유자도 근저당 설정도 다 해지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중국인은요, 빚을 한 푼도 안 졌어요. 이 금리 대출을 안 받았습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올 뭐죠? 올 현금으로 매수한 사람입니다. 올 현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돈이 급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금리라든가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이 대출 금리가 올라서 이 집을 판 게 아니란 얘기죠. 다른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중국인이 크게 한탕을 벌어가지고 이 송도 아파트 샀다. 그리고 서울에 사지 않고 송도 아파트 산 것도 그렇고, 그다음 빚이 없는 상태에서 전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가 따박따박 한 달에 보증금 1억에 280만 원 월세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급하게 팔 이유도 없다. 그러면 회복할 때가 좀 기다릴 수 있잖아.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이유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중국인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도박의 어떤 이 아주 이렇게 지금 크게 먹거나 크게 잃거나 하는 성향이 아주 큰, 그리고 매수와 매도가 여러분들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네, 도박의 정형적인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꼼꼼한 투자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전에 어떻게 실거래가 보시면은, 실거래가 지금 보시죠. 12억에 됐다. 이렇게 실거래가를 보시면은 15억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5억에 최고가 만들었다가 최저가를 자기가 만드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는 굉장히 이 사람은 꼼꼼하고 일단 전문 투자자의 냄새는 내지 않고 아주 즉흥적이고, 그리고 순간순간 어떤 베팅, 빨리 뭔가의 결과가 나오는 그런 도박의 베팅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다. 이래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뭐 중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을 위로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7억 원 손해봤다고 뭐 위로할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뭐 9억 원에 산 사람은 뭐 잘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자,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유추를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 이렇게 투기를 해서 지금 뭐 이슈가 된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달가운 내용이 아닙니다. 특히 투기를 통해서 저는 이런 투기를 통해 결말이 사실은 이 마이너스 손실이 났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거주 특히 대출을 받아서 실거주를 해서 어렵게 집을 장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위로라든가 큰 관심을 안 가져도 저는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